2021년 새해 첫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구로구 마을자치센터 센터장 정보경입니다.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뵙게 돼서 매우 안타깝기는 한데요. 랜선으로라도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설명에는 구로구 마을 공동체 공모사업에 대해 공모사업이 무엇인지를 알려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마을 공동체에 그러면 조금 낯선 느낌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마을에서 혹은 골목에서 서로 나눠 먹고 나눠 쓰고 기쁨과 슬픔을 같이 했던 평범한 마을의 모습이 마을 공동체입니다. 마을 공동체 공모 사업은 이렇게 동네 분들께서 서로 어울려서 함께 지냈던 것이 너무 좋아서 이사를 가기 싫다. 또 혹은 옆집과 앞집, 옆동과 앞동 분들과 더 많은 관계를 갖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을 도와드리는 사업입니다. 골목이나 마을에서 필요한 거 혹은 더 있었으면 더 좋은 거, 더 발전시키고 싶은 것들을 많이 제안해 주시면 됩니다. 오늘 오늘 설명회에서는 이러한 마을 공동체 공모 사업이 어떤 것이 있는지, 지원액의 규모는 어떻고, 그리고 참여하는 방법이나 일정들 이런 거를 알려드릴 텐데요. 공모 사업비는 서울시나 구로구에서 시민들과 구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집행 기준이 조금은 엄격합니다. 그런 집행 기준을 좀 더 쉽게 풀어드리고 좀 더 쉽게 사업을 하실수록 도와드리는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시간은 한 1시간 정도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 좀 밀도 있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마스크를 쓰고 하다 보니까 조금 숨이 찬데요. 양해를 좀 부탁드릴게요. 혹시 오늘 설명회가 진행되는 동안에 좀 부족한 부분, 2%가 부족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나중에 저희 구로구 마을자치센터로 상담 요청을 해주세요. 저희 마을 지원 활동가 11명의 마을 지원 활동가 분들께서 여러 사업지기 분들을 만나서 좀 더 좋은 자료들을 가지고 상담해 드리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오늘 설명회는 조금 편안한 마음으로 시청하실 수 있을 텐데요. 시청을 하시면서도 혹시 이런 거는 지금 당장 궁금해. 오늘 지금 당장 물어보고 싶어라고 생각하시는 거는 댓글을 달아주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마을팀에서 어떤 댓글이 올라오는지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고요. 지금 마을팀에서 매의 눈으로 지금 댓글창을 지켜보고 계세요. 많이 댓글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설명에 좋은 정보들이 많이 있을 텐데 이 정보들을 통해서 많은 사업들을 제안하셔서 구로 마을의 저력을 보여주시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마을 공동체 온라인 설명회에서는 오늘 온라인 설명회를 위해서 이성 구청장님께서 새해 인사와 함께 저희 마을 사업팀, 저희 마을 공동체를 응원하시는 격려의 응원 메시지를 영상으로 보내주셨습니다. 함께 시청해 보시겠습니까? 네, 틀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금년도 마을 공동체 사업 온라인 설명회에 참여해 주신 주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금년에도 약 1억 6,7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마을 공동체 사업을 공모합니다. 이 사업을 통해서 주민들이 함께 공동체를 이뤄가는 좋은 사업들을 많이 제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이 사업을 통해서 마을 축제도 일어났고 굉장히 좋은 사업들을 많이 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모여서 저희가 박람회 하지 못하고 올해는 온라인으로 이렇게 설명회와 박람회를 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요. 이 취지에 맞도록 또 지금 여건에 잘 맞는 그런 좋은 사업들을 제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업의 방식이 어찌되었든 간에 주민들 간의 화합을 도모하고 마을의 결속력을 높이고 또 주민의 행복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많이 제안해 주시면은 여러분들이 제안한 사업들을 하나하나 잘 또 주민 여러분들께서 참여해서 심의해서 선정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사업을 통해서 금년도 마을마다 행복의 꽃이 활짝 펴나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참여해 주신 주민 여러분, 각 단체에 계신 분들 모두 고맙습니다.
도로와 골목을 한가득 채운 자동차와 매연, 탁해진 공기, 변해버린 하늘의 빛깔, 버려지고 쌓여가는 택배 상자, 포장재들. 오늘도 쓰레기 섬은 몸집을 키워갑니다. 극단적인 날씨, 끝나지 않는 장마와 강력한 태풍. 예측하기 어려운 이상기후는 우리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이젠 상상하기 어려운 마스크 없는 일상과 계속되는 거리두기에 지친 사람들, 일상으로 다가온 기후위기. 사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가 기후위기와 이어져 있다는 사실을. 일상 속 우리의 작은 움직임에서 많은 변화가 시작됩니다. 하지만 혼자서는 어렵고 막막하기만 하죠. 이제 개인의 인식과 일상을 넘어 주변의 이웃과 함께 이야기하고 더 많은 주민들의 생각과 행동을 모아보세요. 우리의 움직임은 내 주변, 마을로 확장되며 더 큰 변화를 만들어갑니다. 꿈꿔왔던 변화를 눈앞에 직접 그려나갈 수 있어요. 이웃들과 함께 텃밭을 갖고 신선하고 건강한 밥상, 탄소와 포장재 없는 안전한 식탁을 차리고 우리 지역에서 생산한 로컬 푸드를 이용해 지역 내에서 생산 소비가 이루어지는 선순환을 만들어 보세요.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고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 행복해질 거예요. 건물 옥상이나 공터 등 마을 곳곳에 나무를 심어 깨끗한 공기를 위한 도시숲을 만들 수도 있겠죠. 마을 주민들이 함께 고장나거나 오래된 물건 또는 버려야 할 물건을 모아서 새로운 제품으로 재탄생시킬 수도 있습니다. 불필요한 소비와 쓰레기 배출을 줄이고 자원의 가치를 새롭게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이 밖에도 풍력과 태양광 발전으로 전기를 만들고 에너지를 자급자족하는 제로에너지 건물을 짓고 친환경 자동차를 이용해 화석연료 사용도 줄일 수 있습니다. 15분 거리에 은행, 병원, 학교 등 필요한 시설이 있는 마을은 어떨까요? 차를 타는 대신 걷거나 자전거로 이동하기 좋은 우리 동네. 배기가스가 줄어드니 탄소 배출량이 줄어들고 온실가스 걱정도 미세먼지 걱정도 크게 줄어들 거예요. 우리가 꿈꾸는 이 마을은 개개인의 생각을 넘어 더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모으고 함께 행동할 때 그 모습을 드러냅니다. 혼자서는 이뤄내기 어려운 거대한 변화. 우리는 마을에서 함께 생각을 모으고 실천하며 작은 변화를 쌓아갑니다. 우리의 목소리는 한데 모여 기후위기 정책을 이끌어내고 나아가 기후위기 해결이라는 새로운 변화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작은 관심과 실천, 함께하는 행동이 모여 모두를 위한 미래를 여는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구로구 마을자치센터 사무국장 김기용입니다. 2021년 구로구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지원 절차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코로나로 인해 이웃들이 소외되고 단절되는 아주 힘든 시기를 겪었습니다. 이런 시기에 꼭 필요한 것이 마을 공동체입니다. 내가 살고 있는 마을에서 이웃들과 나의 어려움을 하소연하고 함께 공리하면서 따뜻하고 살맛 나는 마을살이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마을 공동체 주민 공모 사업이란 주민들이 함께 마을에 필요한 일과 공동의 관심사를 찾아서 마을 공동체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 지역은 구로구 관내로 사업 기간은 2021년 5월부터 11월까지입니다. 접수 기간은 2021년 2월 1일부터 2월 15일까지입니다. 지원 대상은 구로구 주민 3인 이상 주민 모임이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지원 규모는 사업별로 100만 원에서 450만 원까지입니다. 사업 구분은 동단위 이웃 만들기 사업, 소모임 형성 사업, 활동 지원 사업, 골목 환경 문화 공동체 사업, 시니어들의 마을살이 사업, 1인 가구 마을살이, 행복마을 조성 사업, 마을 활력소 활성화 지원 사업입니다. 그럼 사업별로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씨앗기 사업입니다. 마을 공동체 공모사업 경험이 없는 주민 모임 대상으로 같은 동 3명의 주민 모임은 동단위 이웃 만들기 사업으로, 구로구 관내 3명의 주민 모임은 소모임 형성 사업으로 지원하시고, 지원 규모는 모임당 100만 원입니다. 초기에 이웃들과 친해질 수 있는 다양한 활동으로 구성하시길 바랍니다. 처음 공모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꼭 사전 상담을 신청하셔서 마을 공동체 상담과 사업 제안서 작성하시는 데 도움을 받기 바랍니다. 새싹기 활동 지원 사업입니다. 마을 공동체 경험이 있는 주민 3명 이상의 모임 대상입니다. 마을 공동체 활동은 지속성을 위해 3년까지 지원하고 있으며 지원 규모는 200만 원 이내입니다. 활동 내용으로는 서로 돌봄 활동, 마을 환경 개선 활동, 마을 돌보기, 공동 육아, 마을 교육, 마을 밥상, 마을 예술 활동 등 다양한 마을살이 활동을 제안하시면 되겠습니다. 실행기 골목 환경 문화 공동체 사업입니다. 골목길을 기반으로 마을 공동체 경험이 있는 주민 3명 이상의 모임을 대상으로 지원 규모는 300만 원 이내입니다. 골목길은 길만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가까운 이웃들이 서로 돌보며 살기 좋은 골목길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골목 청소, 환경 정화 활동, 골목길 밥상, 예술 활동, 골목길 놀이터 등 골목길 중심으로 공동체 활동을 제안하시면 됩니다. 실행기 사업으로 시니어들의 마을살이 사업입니다. 마을 공동체 공모사업 경험 유무에 관계없이 구로구 60세 이상의 주민 3인 이상의 모임을 지원합니다. 150만 원 이내로 지원하고 시니어들의 서로 돌봄을 실천하고 사회 공헌 활동이나 시니어 계층에 필요한 마을 활동으로 제안하시기 바랍니다. 1인 가구 마을살이 사업도 마을 공동체 공모사업 경험에 유무 관계없이 구로구 1인 가구 20대에서 40대 주민 3명 이상 모임으로 지원 규모는 150만 원입니다. 청년들이 마을살이를 위해 필요한 취미, 요리, 예술, 생활기술 등 함께 공유할 수 있는 활동으로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 사업을 진행하시는 분들은 꼭 사전 상담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화 사업으로 행복마을 조성 사업, 마을 활력소 활성화 사업이 있습니다. 위 사업은 지정 공모로 주민자치회와 마을활력소, 운영협의회를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사업 개요를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에는 코로나 시대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마을 공동체 활동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야외에서 체육활동과 자연보호 활동을 함께 하실 수 있는데요. 플로깅이란 활동입니다. 걷기나 등산을 통해서 건강도 챙기고 이웃들과 미션을 통해서 서로 소식을 전하고 영상으로 활동을 공유할 수 있는 활동이 있습니다. 시니어들은 상호 안부를 챙기고 1인 가구나 청년들은 서로 마을 알기를 하며 소통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공동체 공간이나 골목 공동체 활동 등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외에 다양한 활동들은 저희 마을센터를 통해서 사례를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꼭 알아두셔야 할 내용을 정리했는데요. 코로나19 시대에 감염 우려가 높고 방역 수칙 준수가 어려운 마을 축제, 대규모 행사성 사업은 지양하고 있습니다. 사업 선정 시 비대면 사업이 우대되고 있고요. 사전 상담 필수 신청하시면 마을 공동체에 관련된 기본 상담과 제안서 작성 방법도 지원 드리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마을 상담 안내인데요. 상담을 신청하시게 되면 마을 공동체 사업의 전반적인 안내를 통하고 마을 공동체 지원 사업에 관련된 일정과 또 의의, 계획 등을 안내해 드립니다. 마을 공동체 지원 사업의 제안서를 작성하는 방법 또한 함께 안내하여 드립니다. 신청은 구로구 마을자치센터 전화 또는 신청 방법은 온라인을 통해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업 진행 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업 공고입니다. 2021년 1월 19일부터 2월 5일까지 사업 공고 기간이고 사업 접수는 2021년 2월 1일부터 2월 15일까지입니다. 접수를 하신 모임 대상으로 주민 참여를 통한 선정 심의는 2월 24일부터 25일에 이뤄지고 있고요. 보조금 교육 및 협약식은 4월 말에 예정입니다. 사업이 진행되시면 5월부터 11월까지 사업 진행을 하시고 또 컨설팅도 함께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정산 결과 보고인데요. 11월까지 사업을 진행하시고 12월까지 정산 결과 보고를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을 공동체 공모사업 신청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인터넷 접수로 신청하시게 되는데요.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에 신청서를 접수하시면 되겠습니다. 서식 다운받기는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구로구청 홈페이지, 구로구 마을자치센터 홈페이지에서 서식을 다운받아 제안서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지원 절차를 안내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로구 마을자치센터 최대현입니다. 2021년도 개정된 마을공동체 집행 기준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마을공동체 주민공모사업 계획을 세울 때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시다면 실시간 채팅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에 질의응답을 통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주요 개정된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사업소득 원천 징수율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 또 보조비목 예시에 간담회비가 삭제되고 새싹기 사업일 경우 식비 다가비가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보조 세목 중 교육비, 보험비를 기타 세목으로 통합하고 운반비, 우편료, 이체 수수료 등을 편성할 수 있도록 추가하였습니다. 보조금 관리 시스템을 사용할 경우 종이 영수증은 정산 시 별도로 제출하지 않습니다. 비대면 회의, 강의에 대해서 수당 지급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결과보고서 공모사업 성과 측정을 위한 설문조사 양식도 추가된 내용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럼 주요 개정사항과 관련하여 개정 전후 비교하여 추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 내용이나 예산이 변경될 경우 사전 승인이 꼭 필요하지만 총 보조 사업비의 10% 미만이면서 동일 보조 비목일 경우 사업 보고도 가능하다는 내용으로 수정되었습니다. 사업소득 부분 추가된 내용입니다. 활동비성 경비 지급 시 원천 징수 관련하여 기존에는 기타 소득만 인정되었는데 2021년에는 사업소득도 가능하도록 추가되었습니다. 기타 소득이란 일시적 소득일 경우 월간 지급 총액이 12만 5천 원을 초과할 때
8.8% 원천 징수 후 지급되는 내용이고, 사업소득은 전문 강사와 같이 지속적인 강사 소득이 있는 경우 지급 총액과 상관없이 3.3% 원천 징수 후 지급한다는 내용입니다. 간담회비 개정 내용입니다. C학기 100만 원 지원 사업 이외 새싹기 실행기 사업에서 간담회비, 식비 다가비가 20% 이내에 사용할 수 있는 내용에서 30% 내로 사용할 수 있도록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사업 운영비 비목과 별도로 있던 간담회비 비목이 삭제되고 사업 운영비 안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통합되었습니다. 종이 영수증 제출 의무 완화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조금 관리 시스템을 사용할 경우 별도의 영수증을 제출하지 않고 시스템 상의 지출 내역에 작성하고 제출하는 것으로 증빙이 간소화되었습니다. 구로구에서는 올해부터 C학기 사업도 보조금 관리 시스템을 사용하므로 별도의 영수증 증빙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대표 제안자, 임직원 등이 운영하는 업체나 단체와의 거래는 금지한다는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 비대면 활동을 위해 온라인 회의 지급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기존 교육비, 보험비가 기타로 통합되었고, 기타 보조 세목에는 교육시설 입장료, 탐방시 보험비, 운반비, 우편료, 이체 수수료 등을 편성할 수 있습니다. 2021년 구로구 마을공동체 주민공모사업에 선정되면 세부적으로 회계 및 예산 집행에 대한 교육을 진행합니다. 오늘은 비목별 예산 편성 기준을 간단히 살펴보며 제안서 예산 부분을 구상하실 수 있도록 안내 드리겠습니다. 보조 비목은 활동비, 사업 운영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보조 비목별 지급 기준 및 증빙 서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활동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활동비란 마을 사업에 필요한 실행 인력에 대해 지급할 수 있는 활동 경비로 마을 간사, 공간 운영자, 촉진자, 아이 돌봄의 활동에 편성하실 수 있습니다. 대표 제안자 포함 실무 책임자 중에서는 1인에 한하여 활동비를 지급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 운영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 운영비에서 하실 수 있는 항목으로는 홍보 인쇄비가 있는데요. 홍보 인쇄비는 현수막, 포스터, 리플렛 등과 같이 홍보물 제작 및 구입을 위해 편성하실 수 있습니다. 소모성 물품 구입비는 사업 시 필요한 소모품 구입을 위해 편성하며 올해부터는 방역 물품인 마스크, 소독제, 간이 체온계 등도 구입이 가능합니다. 택배로 배송을 받을 경우에는 물품 구입비에 택배비를 포함하여 지출 가능합니다. 단기 임차료는 단기간에 공간이나 시설, 장비, 차량 등을 임차할 때 단기 임차료로 편성하실 수 있습니다. 시외 여비는 원거리 출장 시 교통비, 숙박비, 식비로 편성하며 시내 여비는 편성할 수 없고 교통카드, 유류비 지급은 불가합니다. 간담회비는 사업 진행 추진을 위한 식비, 다가비 등으로 편성 가능하며 식비는 1인 8,000원 이내, 다가비는 1인 4,000원 이내 편성 가능합니다. C학기는 총 보조 사업의 50%, 새싹기 실행기는 30% 이내로 편성하실 수 있습니다. 회의비는 마을 사업 관련 회의 또는 심사를 위해 외부 활동가를 초청할 경우 편성하며 2021년도 온라인 회의비 기준이 추가되었습니다. 원고비는 자료집, 홍보물에 기고한 자에 대해 수당으로 편성 가능합니다.
강사비는 마을 사업에 필요한 강좌를 진행하는 자에 대해 수당으로 편성 가능하며 온라인 강의도 지급이 가능합니다. 사업 운영비 내에 회의비 및 심사비, 원고비, 강사비, 공연비는 대표 제안자 및 실무 책임자한테는 지급될 수 없는 점 안내합니다. 마지막으로 기타 보조 비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타 보조 비목에는 교육, 탐방 관련 시설 입장료, 여행자 보험이 가능하며 2021년부터 운반비, 우편료, 이체 수수료가 편성 가능합니다. 2021년 마을 공동체 사업 집행 기준 관련 주요 개정 내용과 예산 편성 기준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주민 3명이 함께 살기 좋은 동네에 대해 상상하고 제안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원 절차 안내 및 제안서 작성에 도움드릴 수 있도록 구로구 마을자치센터에서는 찾아가는 마을 상담을 진행 중이니 계획이 잘 실현되실 수 있도록 1대1로 꼭 상담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질의응답 시간을 갖겠습니다. 실시간 채팅에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응답 시간 갖기 전에 2분 정도 2020년 마을 공동체 사업을 진행한 60여 팀의 활동 사진을 영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시고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저는 구로구 마을자치센터 최대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더 좋아진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개요와 집행기준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이제 방송 중에 올려주신 댓글과 주요 질문사항들을 답변해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댓글창 좀 보여주시겠어요? 네, 댓글창. 네. 네, 뭐 많이 올려주셨어요. 감사하고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화이팅 하고 있습니다. 너무 떨려요. 마스크 써서 너무 힘드네요. 네, 이성구청장님 감사합니다. 네, 네. 야마구치 히데코 선생님께서 올해도 구로구 만들고 싶다. 좋은 마을공동체 사업하고 싶다 말씀하셨고요. 애니메이션 예쁘다고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에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제재님이 네, 네.
그 슬로우 비건님이 기간이 얼마 안 남았네요. 그렇네요. 공모사업 기간은 2월 1일부터 2월 15일까지 제안서 지원- 작성을 예. 해주시면 됩니다. 네네. 온라인상으로 마을 공동체 사업하는 것까지 물어보셨는데요. 잠시 후에 PPT 화면 보면서 다시 좀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청년층과 청소년층에 대한 이야기도 좀 잠시 후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자연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골목 공동체 이야기도 해주셨지요. 골목 공동체 이야기 제재님도 잠시 후에 PPT 화면 보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종이 영수증 이야기 해주셨지요. 곽인선 선생님께서 종이 영수증 제출이 없으면 어떻게 하냐, 스캔하냐. 마을 공동체 사업에선 스캔하지 않습니다. 저희 보조금 시스템을 사용하시면 자동으로 영수증은 올라오게 돼 있고요. 저희 질의응답 시간에 자세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기환 선생님께서 회사에서 보고 계시대요. 아우 짜내라. 자, 온라인 설명회 영상은 방송이 끝나고 저희 구로구 마을 자치센터 홈페이지와 또 영상 채널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멋지고 완벽해요. 감사합니다. 저희가 녹화와 실시간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옷이 바뀌었죠? 네. 강지수 선생님께서 새싹기 사업에는 기존 대표자 3분이 계속 진행해야 가능한가요? 대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기존 연속으로 오시는 경우는 대표 제안자 2명이 네, 연속으로 하시면 연속 사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명이 남거나 아니면 전부 바뀌실 경우에는 연속 사업으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 새싹기 사업으로 할 수 없다 이야기지요. 네. 네, 보리들이 영수증 제출 또 이야기해 주셨는데 잠시 후에 말씀드리고요. 마을 공동체 혁신을 이뤘습니다. 영수증은 첨부하지 않습니다. 네, 와. 네. 네, 회사에서 보고 계신 비건님 너무 네, 짠합니다. 네. 네, 운전하고 계신 분도 계시네요. 예, 아유, 그만 볼라 했는데 이렇게 댓글을 많이 달아주시고, 예, 감사합니다. 네네. 네, 이상 댓글 이제 마감을 하고요. 저희 이제 PPT 화면을 통해서 아까 말씀해주신 제재님과 슬로우 비건님께서 말씀해주신 사항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PT 화면 돌려주세요. 요 페이지가 아닌 것 같은데. 벌써 나온 거야? 아니죠? 네, 하시라고요. 네, PPT 화면 보여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잠시만요. 네. 네, 저희가 마스크 쓰고 있어서 산소가 부족해서. 네, 질의응답 미리 보겠습니다. 네, 보겠습니다. 네, 질문을 해주셨어요. 보조금 관리 시스템을 사용하면 종이 영수증을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데 그럼 세부 내역 증빙은 어떻게 하나라고 주요 네. 질문이 있었습니다. 답변. 저희가 그 환경도 좀 아끼고 아직도 또 종이도 맞아요. 아끼기 위해서 이제 올해부터 개정된 내용인데요. 그래서 영수증을 받으실 때 그 내역이 보이게 이제 달라고는 하시는데 그 영수증을 첨부하지 않으시고 보조금 관리 시스템 상에서 지출 결의 그 하실 때 세부 내역에다가 그 목록을 작성해 주시면 되는 걸로 변경되었고 그리고 또 세부 내역 작성이 어렵다. 뭐 영수증 구매 내역이 좀 많다 했을 경우는 작성을 일일이 하지 않으시고 그냥 그 영수증을 첨부하셔도 되는 걸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영수증은 보조금 시스템에 있는 것으로 이제 증빙이 되고 그 외에 산 것들에 대한 세부 내역을 증빙할 때는 입력을 하거나 100개가 넘는 너무 많은 용량은 네. 예, 구매 목록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영수증을 붙일 수 있다라고 하시는 거 맞죠? 네네. 그리고 네네. 지금 질문이 있는 게 있는데 네. 200만 원 이상 사업도 영수증을 제출하지 않고 올해는 씨앗기 사업도 영수증을 제출하지 않고 그러니까 전체 사업이 보조금 관리 시스템을 사용하시게 되실 겁니다. 올해부터는. 네. 네, 필수입니다. 네네. 다음 질문 보겠습니다. 네. 이어져 있는데요. 식비 영수증 내역이 기재되지 않는다고 하면 도대체 식비
통으로 나와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증빙을 할 수 있습니까? 네, 작년까지는 간이 영수증을 첨부해서라도 내역을 이제 했는데 올해는 영수증을 첨부하지 않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네네. 근데 그 내역을 보조금 시스템에 마찬가지로 이제 적으셔야 되니까 그 식비에 대한 영수증 내역이 나오도록 발행을 요청하셔야 되는데 간혹 그 영수증 내역이 나오지 않는 이제 가게들이 있거든요. 그럴 때는 그냥 원 영수증을 원 영수증 그 내역을 해주시고 필요한 서류는 행사 증빙이라던가 참석자 명부로 증빙이 되는 걸로 올해부터 변경되었습니다. 네, 이렇게 한 이유는요. 저희가 제로페이가 있죠. 제로페이는 영수증이 발급이 안 되고 있고요. 또 배달을 많이 시키세요. 비대면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는 영수증이 발행이 아예 안 되시는 경우가 있고 또 통으로 아예 그 총 금액만 나오는 영수증도 있기 때문에 영수증에 대한 부분보다는 실제로 식사를 하시거나 하신 분의 명단, 행사 증빙 자료 등을 첨부하시면 저희가 가름하여 처리하도록 할 거고요. 산출 내역에는 자세히 기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다음 다음 내용을 질문. 볼게요. 네네. 네. 집행 기준에 보면 간담회비는 뭐 총 사업비의 30% 또는 50%라고 써 있어요. 도대체 총 사업비는 무엇인지, 총 보조 사업비는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네, 총 보조 사업비라는 거는 저희가 100만 원 사업, 뭐 200만 원, 뭐 300만 원 있는데 그 보조금과 또 자부담, 새싹기 실행기는 자부담 5% 이상 이하로 5% 내로 측정하게 되어 있는데 보조금과 자부담 합산 금액을 총 보조 사업비라고 하고 저희가 말씀드린 30% 이내나 50% 이내라고 말씀드리는 건 총 보조 사업비 전체 금액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희가 200만 원 사업이다. 그러면 5%니까 10만 원이 있죠. 그러면 총 보조 사업비는 210만 원이 돼 있는 거고요. 210만 원에 30%. 네. 가 식비 다가비로 책정하실 수 있습니다. 네. 네, 사전 질문. 네. 또 질문이 많은 것 4개를 추려봤는데 마지막 그 질문 사항입니다. 네, 저희가 온라인 행사나 비대면 행사를 주로 이제 이번에 하시도록 우대하고 있는데요. 그럼 온라인 행사할 때 식비나 다가비는 어떻게 지출을 증빙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지출이 될 수 있는지 한 질문이 있으셨어요.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네, 마을 공동체에서는 대면으로 이제 공동체를 하기 때문에 만나시면 식비 다가비 아까 그 기준에서 사용하실 수 있는데 온라인 행사로 뭐 줌이라던가 비대면 활동을 하시게 되면 식비나 다가비를 측정하실 수는 없습니다. 이게 원칙이고 거기에 기준에 포함되는 거는 뭐 온라인으로 각자 활동을 했는데 각자에게 뭐 기프티콘이라던가 뭐 음식을 배달해 주는 거는 불가능하다는 말씀이고요. 대신 저희가 어떤 뭐 요리라던가 어떤 체험 활동을 해서 공유하는 활동이 우리 기획에 프로그램에 이제 들어가 있다고 하면 미리 필요한 재료, 소모성 물품으로 구입하시고 그런 활동으로 지출하실 수 있습니다. 네. 네. 저희가 주요 질문 사항은 정리했고요. 이제 아까 말씀드린 제재님하고 슬로우 네네. 비건님이 말씀해 주신 그리고 거. 지금 실시간에 잠깐 보이는 게 그렇군요. 포인트 적립에서 좀 구매 어려우시다고 했는데 저희가 음. 서울시 마을 공동체랑 얘기 나눴던 부분은 네네네. 그냥 뭐 그 캐시백으로 맞죠? 맞아요. 캐시백으로 그게 통장에 들어오는 그 비용을 하는 부분을 말한 거고요. 앞으로 이제 어떤 온라인상에서 포인트가 쌓이는 거는 그 공동체에서 공공적으로 더 사용하실 때 사용하시면 되고 그런 이제 영수증에 나오는 그런 포인트에 대해서 캐시백이 아닌 이상은 너무 주저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저희가 영수증 첨부를 안 하기 때문에 포인트에 대해서 저희가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쌓지 않으시는 게 일부러 하진 마시고요. 네, 쌓지 않으시지만 구직계약에 들어왔다고 해서 저희가 다시 발행을 요구한다던가 다시 재접수를 하라는 말씀은 안 드릴 거고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포인트는 실제 통장에 캐시백으로 돈이 들어올 경우, 이자가 들어올 경우에는 꼭 그것은 나중에 환급이죠. 반납. 네. 네, 죄송해요. 반납하시면 돼요. 네. 답변이 되셨나요? 네. 네, 그리고 그 이어서 김종란 선생님께서
그 줌 이용료에 대한 얘기를 하셨는데 해외 결제가 이제 보조금 카드가 되지 않고 있고 알아봤더니 법인격에 대해서는 그런 카드가 발급이 가능하지만 사업직이 분들께서는 좀 어려운 걸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개인 자체 부담으로 하시길 바랍니다. 네. 아쉽죠? 네, 해외 결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좀 양해 부탁드릴게요. 네. 네네. 보조금 교육 시스템 교육은 이제 저희가 영상이나 선정이 되시면 그 이런 관련 집행 기준에 대한 교육이 있고 시스템 교육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맞아요. 그러면 PPT에 대한 질문 오신 네, 네. 제재님께서 말씀해 주신 골목 환경 공동체 사업 해당되나, 아파트가 해당되나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이제 골목 공동체 환경 조성 공동체 사업은요, 저층 주거 단지, 생활 권역인 단지를 주거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파트만 한 동만 가지고 공동체 사업을 하실 수는 없고요. 아파트가 포함된 골목이라면 가능하세요. 아파트 플러스 옆에 이웃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공동체 활동이면 가능하고 공동체 하나만, 아파트 하나만 가지고 하시는 활동은 네, 제한되고 있습니다. 이 점 좀 부탁드릴게요. 이해해 주세요. 네, 다음 슬로우 비건님이 네, 청년층의 유입을 위해 청소년부터 교육 및 청년층의 나이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셨는데 이 사안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고 계신가요? 대응은 모르고 온 마을이 전부 온 마을이 청년들이 어려서부터 마을 공동체를 접하고 또 올바른 민주 시민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는 공모 사업으로 청년 1인 가구 작년부터 1인 가구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또 1인 가구 되시는 분들 20대에서 40대 되는 분들이 함께 모여서 공동체 활동을 하거나 취미를 공유하거나 서로의 어려움들을 나눌 수 있는 사업을 제안하실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점점 더 확대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작년부터 구로구 마을 자치센터에서는 이제 1인 가구 20에서 40대 정도에 되는 1인 가구 청년들에 대한 그런 지원 사업을 하고 있어가지고 그 청년분들이 마을에 진입하실 수 있도록 이제 진행을 했고요. 올해도 5팀 정도 선정을 할 예정이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댓글창에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자치실 최윤정 선생님께서 올려주셨는데요. 네, 그럼 네. 포인트 정립은 원칙적으로 안 하시는 게 좀 네. 지양을 해주시고 부득이하게 쌓인 경우에는 그 공공의 이익에 맞도록 사용하여 주시면 되겠다고 감사합니다. 네, 공식적인 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질문이 이겼습니다. 네, 네, PPT 화면으로 좀 네, 바꿔주시면 변동해주세요.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시간으로 댓글에 대해서 응답을 드리고 했는데 저희가 전반적으로 제안서를 작성하신다면 찾아가는 마을 상담을 신청하셔서 집행 기준에 맞는지 또 마을 공동체의 공공적인 부분을 녹아들어 있는지 정말 우리가 활동하고 있는 것을 예산으로 잘 표현했는지에 대해서 제가 1대1로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전 상담 꼭 신청해 주시길 바라고요. 오늘 기념품 당첨자 몇 분을 선정했죠? 네, 저희가 이제 하반부에는 많이 체크를 못했고요. 저희 집행 기준과 저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개요 중에 질문을 올려주신 분들 중에 저희가 굿즈를 좀 배송해 드릴 분을 선정했습니다. 네, 곽인선 선생님, 와. 제재님, 슬로우 비건님, 야마구치 히데코님, 김종란님, 신순옥님, 장기환님께서는 축하드립니다. 네, 홈페이지에 오시면요. 신청서란에 개인 정보를 적게 돼 있거든요. 적어주시면 저희가 우편으로 굿즈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댓글을 막 많이 올려주셨는데요. 방송 끝나고 댓글의 답변과 또한 사전 상담 통해서 또 자세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그러면 다음 네. 화면.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을공동체 주민공모사업 온라인 설명회를 이렇게 함께 시청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신 점 너무 감사합니다. 네, 21년도 마을공동체 사업으로 마을에서 즐겁고 이웃들과 행복한 마을살이 하시기를 좀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을 자치센터와
또 그리고 마을 지원 활동가가 여러분의 활동을 앞으로도 응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21세기) 바쁜 도시 생활로 주민들이 점점 이웃과 담을 쌓고 살아가던 어느 날, 주민이 마을의 주인이 되는 주민자치로 행복한 마을을 만들 수 있다는 마법의 자치반지가 존재한다는 소문이 무성하게 퍼지고 있었다. 구로구 한 마을에서 이 소문을 접한 청년 구로도와 동료 세미가 행복한 마을을 찾기 위해 머나먼 여정을 떠나게 되는데, 쌤이 자치 반지를 찾아 우리 동네를 꼭 변화시키자고. 그러기 위해서는 험난한 여정을 함께할 더 많은 이웃을 찾아야 해. 주민이 참여하면 동네가 싹 바뀌리라. 그로도 저기 마을 사람이 계신데 가보자. 안녕하세요. 저는 행복한 마을을 찾아 여행 중인 구로도입니다. 저는 샘이에요. 오, 어서 오세요. 저희는 행복한 마을에 살고 싶어 주민 자치를 완성시켜줄 자치 반지를 찾고 있어요. 저희와 함께 해주실 수 있을까요? 부탁드립니다. 젊은이 눈빛이 예사롭지 않구먼. 나도 마을 생활이 재미없던 참이었는데 잘 됐네. 함께 가세. 대체 주민자치가 무엇이길래 이토록 찾으려 하는 것이오? 주민자치가 행복한 마을살이를 해주는 거요? 주민자치회라는 주민 대표 기구에 참여해서 직접 마을에 필요한 것을 찾고 함께 실행해가는 거예요. 우리 마을에 필요한 건 우리가 제일 잘 알잖아요. 주민이 주인공이 되어 자치를 실현하는 마을을 만들 수 있다고 해요. 오, 주민자치가 그런 중요한 일을 한다니 기대되는구려. 혹시 점거나 공무원들이 하는 거요? 나 같은 주민은 못하는 거요? 아니에요. 우리 마을을 사랑하는 주민이라면 누구나 주민자치회에 참여할 수 있답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런 멋진 일에 동참할 주민들을 더 찾아야겠군요. 나도 주민자치하고 싶다. 주민자치 마이 프레셔. 주민자치에 대한 이론부터 자치를 펼칠 수 있는 방법, 사례까지 다 알려주는 주민자치학교에서 6시간 교육을 들으면 기본 소양은 채워져요. 그리고 공개 추첨으로 50명을 선정하고 위원으로 위촉받으면 2년간 명예롭고 행복한 마을살이를 시작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위원이 아닌 주민들도 분과를 통해 자유롭게 주민자치활동을 함께 할 수 있어요. 회의도 같이 하고 실행사업도 같이 하고요. 그럼 이런 멋진 일에 동참할 주민들을 더 찾아야겠군요. 그럼요. 그럼 출발해볼까요? 출발. 구로도 일행은 마을 곳곳을 여행하며 학생, 어르신, 주부 등 뜻이 같은 주민을 많이 만나 주민자치 원정대는 엄청난 숫자로 늘어났습니다. 여러분, 드디어 자치반지가 있는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와! 그런데 우리 주민들이 뭐부터 해야 하지? 처음 해보려니 막막하네. 도움이 필요한데. 으이차! 주민 여러분 환영합니다. 이곳까지 오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었던 동자치 지원관 강달풍입니다. 제가 안내해드리지요. 주민자치 50명이 자치회를 이끌 내부 규약과 임원을 뽑고 분과를 만들며 주민자치회를 단단한 조직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우리 마을의 불편한 점과 개선할 점, 널리 알리고 펼치면 좋은 의제들을 찾아 실현 가능한 사업으로 다듬습니다. 일명 자치계획이라고 하죠. 분과에서는 세부 실행 계획도 꼼꼼하게 세우고 임원회의, 민관협력회의, 전체 회의를 단계적으로 거쳐가며 소통과 합의를 이뤄갑니다. 그리고 드디어 마을 주민이 대거 참여하는 최고회의인 주민총회에서 자치 계획에 대해 주민과 의견을 나누고 토론을 통해 합의를 이루죠. 주민 투표를 통해 자치 계획은 최종 결정이 됩니다. 마을 일 기대되시죠?
강달풍 지원관님 말씀을 들으니 우리도 자신감이 생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의 힘을 모아 진정한 주민 자치를 이뤄볼까요? 모두 함께 앞으로! 우리가 사는 마을을 행복하고 즐거운 마을로 만들기 위해 주민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합니다. 주민자치 원정대와 함께 마을과 우리 모두가 변화하는 멋진 경험을 해보는 것 어떠신가요? 구로구와 구로구마을자치센터가 함께합니다.